올봄 출산을 앞둔 한 여성이 시아버지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습니다. 곧 태어날 손주를 위해서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설에 꼭 오라는 말씀인데요. 시아버지의 호출에 벌써 걱정부터 앞서는 여성. 왜 그런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주 이제 다가오는 설에 할 얘기가 있다는 이 시아버지. 걱정할 게 뭐가 있겠나 싶은데, 자, 며느리인 이 사연자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연자는 결혼 5년 차인 30대 주부가 올봄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 5년 차인데 뭐 남편과 갈등도 없고 고부 갈등도 없고 뭐 명절 증후군 이런 것도 없고 아주 평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시부모님이 그 미신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미신을 아낀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오랜만에 이 시댁에 가면 먼저 이거 반겨주는 게 아니라 야야 빨리 화장실 가서 옷 털어 먼저. 왜냐하면 바깥에서 안 좋은 기운, 부정적인 기분 이런 거 들어올 수 있으니까 화장실부터 들려라는 말씀부터 하신다라는 거고요. 다리라도 어쩌다 꼬을러치면 다리 꼬지 마라, 다리 풀어라, 우리 아들 일 꼬인다. 그리고 저는 이거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예. 밥을 풀 때도 밥 푼 거 이렇게 엎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엎어서 아들 일 다 엎질러진다. 그러면 푼 대로 그냥 줘야 퍼서 돼요? 자연스럽게 그 모양대로 그거 되게 어려울 텐데 하여튼 그렇게 담으라고 말씀을 원래 하신다. 좀 이렇게 섞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하여튼. 근데 하여튼 그냥 이 여자분은 그게 또 꼭 뭐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후시부모니 그걸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크게 지금까지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따랐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로만 할 때랑 본격적으로 진짜 야 너도 같이 함께 우리 미신의 세계로 빠져보자, 이게 데리고 들어가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시가에서는 이전부터요. 뭐 새해나 뭐 집안에 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좀 거액의 돈을 들여서 기도를 올리고는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하니까 이 시가의 이런 미신이 두 사람에게 집중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시부모는 전화를 할 때마다 우리 집에 귀한 손자 하나 낳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 올리고 왔다. 분명히 아들을 가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은 시어머니한테서 다급하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요. 갑자기 중요하게 좀 쓰일 때가 있다면서 1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좀 급하다고 하셔서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바로 100만 원을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급하다는 일이요. 다름 아니라 좀 귀한 아들이 생기는 부적을 사는데 쓰인 돈이었던 겁니다. 부적을 사기 네, 위해서 100만 며느리한테 야, 너 빨리 100만 원 좀 보내.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또 시어머니는 집으로 찾아와서 여성과 남편에게 이렇게 부적을 슬쩍 건네셨던 거죠. 남편은 이런 걸 또 돈 주고 샀냐, 얼마 주고 샀냐 이렇게 화를 냈대요. 여성은 부적도 좀 부적대로 좀 불편했지만 손주, 그것도 아들만 바라는 게 좀 너무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자, 뭐가 됐든 그 중요한 건 말이죠, 교수님. 그 네. 부적, 100만 원짜리 부적이 돈값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아이가 수치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있다 안 되겠다 해서 결국에는 이제 시험관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그렇다. 우리가 공덕을 쌓아서 그렇다. 다 그러면서 다 우리가 잘 빌어서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이 여성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객관적, 과학적인 힘으로 했는데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임신이 됐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잔소리에 관여가 더 많아지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맛있는 거 해줄게. 너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그래서 어머니 닭볶음탕이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닭이나 오리 먹으면 애가 닭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닭살 된다고요? 닭살 된대요. 그러니까 닭이나 오리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밝은 뭐 옷을 입어야 되고. 춥고 그러면 누구나 다 닭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닭 먹어서 그래요. 네. 그리고 네, 장례식장도 가면 안 되고 아픈 사람 주변에는 얼씬도 하면 안 된대요. 왜냐면 부정타니까. 근데 그거는 둘째치고 정말 걸리는 게 있었는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가 이번에는 정말 큰 돈을 들여서 기도를 올려서 네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다. 아들이 아니면 또 누구 탓을 하려고 이렇게 빌드업을 합니까, 지금? 네, 과학계에서 확인해 봤더니 뱃속의 아이가 여아입니다. 네, 과학으로 확인했어요. 자, 이걸 알게 되니까 이 시부모가 이제 아들 부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넋을 잃은 표정을 하는 거예요. 큰 실망을 했다는 거죠. 기도가 부족했다. 나의 덕이 부족했다. 이러면서 자신들 탓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여성은 굉장히 서운했죠. 하지만 남편이 잘 달랬어요. 나는 사실 너 닮은 딸을 원한다. 그리고 부모님 말씀은 뭐 새겨 듣지 말자. 이렇게 해서 예. 마음을 추스르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 앞 카페에 있다면서
잠깐 나오라고 불렀습니다. 며느리를. 네네. 나갔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 있어요. 왜 또? 그러면서 내가 용한 무당에게 다녀왔다. 이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딸을 낳으면 우리 아들 인생 제대로 망가진다더라. 평생 죽어라 이래도 돈 한 푼 못 모으고 죽는다고 한다. 이건 어떡하냐. 그럼 어쩌라고.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오면 참기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참다가 말씀이 너무 지나치다. 당연하지. 서운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오히려 더 화를 내요. 아니 무당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사실이라는데 내가 어떡하냐. 하여튼 이거는 좀 참 너무 저도 화가 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두 여자가 우리 아들을 잡아먹는다더라. 교수님 보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막 집안의 여자 잘못 들이면 뭐 이런 거. 남편 네. 어. 네.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이제 막 화를 냈어요. 부모님한테 화를 내니까 이제 부모님도 이제 너무 이제 아들이 화를 내니까 연락을 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연락이 안 왔어요. 다행이다 싶어서 육아용품을 사기도 하고 또 이제 육아 선배들한테 요즘은 좀 물려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막 받았어요. 옷도 받고 장난감도 받고. 워낙 비싸니까. 워낙 비싸기도 하고 요즘 애들 하나하나 둘 키우니까 맞아요. 깨끗하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이제 뭐 선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는데 너무 오랜만에 이제 시부모님이 오셔서 이걸 봤어요. 보자마자 버럭 화를 내시면서 왜? 남이 쓰던 물건에 뭐가 붙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왜 집에다가 놓냐. 그거 쓰던 그 조상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괜히 우리 아들한테 붙어서 그럼 자기가 사주든가 이거. 괴롭히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러면은 엄마가 다 사줄 거냐고 물어봤더니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거봐. 자기가 사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런 소리 하잖아. 손 변호사님. 자, 그런데 진짜 머리가 지끈해질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며칠 전에 시어머니도 저러는데 시아버지의 또 어떤 폭탄 발언이 시작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몸도 무겁고 해서 뭐 오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내가 곧 태어날 손주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꼭 왔으면 좋겠다. 뭘 또 주려고 또. 네,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대하지 마. 네, 흔쾌히 이제 명절에 제가 찾아뵐게요라고 하고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놀랍게도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요? 물건이 아니고요. 예. 아이를 언제 낳아야 되는지, 아이를 출산할 날짜와 시각, 일시를 받아온 거예요. 이거를 선물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거 또 거기에 더해서 이름까지 내가 지어줘야 된다. 내가 짓겠다라고 하면서 이름 고민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이야기를 다 들은 이 여성은 당연히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사실 좀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은 다음에 남편하고 잘 상의를 해가지고 정말 예쁜 이름으로 뭘 지어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주 예전부터 그걸 꿈꿔왔거든요. 그런데 이 시부모의 사주와 미신 때문에 그것도 못할 상황이 되니까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상희, 다해 뭐 이렇게 이쁜 이름 지어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었는데 자, 그 로망 지금 깨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켜야죠. 자, 여성은 수화기를 붙잡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쉽게 양보하지 않았다는데요. 자, 시아버지 역할은 양재열 변호사, 며느리 역할은 백다혜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아버님, 저희 아이예요. 우리의 이름만큼은 우리가 지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지는다는 거냐? 우리 소녀 사주 맞춰서 평생 꽃길만 걷는 이름으로 짓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도대체 뭐가? 그러니까 그 꽃길 아이 아빠랑 제가 만들어 주겠다고요. 제발 이번만큼은 좀 양보해 주세요. 네가 그거 사주 팔자를 그냥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나? 내가 다 손녀 걱정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제발 그 사주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이러면 저희 설에 못 가요. 이름은 저희가 지을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이것들이 내 진심도 몰라주고 내려오든가 말든가 이러면 내가 지어놓을 거니까 그래 해라. 좋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아이 사주 맞춰 이름 지어주신다는 이 시아버지 어떻게 거절을 할 수 있느냐. 자, 손 변호사님. 이게 정말 어렵네요. 이게 답이 좀 답 찾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은 보통의 해결책으로 될 건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좀 충격요법. 그래서 이 아들이 그러니까 남편이
이거는 앞장서야 됩니다. 어떻게? 그래서 이름을 그냥 지어서 어. 출생신고를 해버려야 됩니다. 아 진짜. 네,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아들을 네네. 그 가족관계 네. 등록원에서 파버리면 어떡해요? 그런데 이게 며느리한테만 이렇게 박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아들한테는 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손녀도 이게 아들처럼 손자처럼 키우겠다라고 해가지고 날짜 받아온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아들은 오히려 아들한테 뭐라고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구나. 좋습니다. 좋은 의견 같아요. 자 교수님. 네, 그래서 두 개의 이름을 갖게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럼요, 많아요. 그래서 네, 이 엄마 아빠가 불러주는 그런 이름으로 평소 때 불리지만 어떤 법적인 거라든가 그 어른들이 만날 때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가령 있어요. 이제 주민등록상에서는 제가 그 이름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네. 가령 춘자. 네, 그런데 이제 실제 뭐 이렇게 친구들한테 쓸 때는 뭐 다해 뭐 그렇게 네 그렇게 되는 이름이 춘자도 있어요. 예쁜 이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왜냐하면 타협점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인간이 살아가면서 저는 행복한 순간은 주체적일 때만 행복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의 삶을 결정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결정하고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뭐 모든 게 다 운이고 뭐 정해진 거고 뭐 이러면 사실 어떤 뭐 노력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체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은 해야 할 것 같고요. 객관적인 시각도 가질 것이다라고 선언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뒤로 물러나 주실지가 걱정입니다. 자, 뭐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춘자라는 이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 조남을 가지고 계시고요. 자, 양 변호사님. 앞서서 두 분이 다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아예 이름 두 개 짓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이름을 누구를 어떻게 불러주느냐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도 저도 예전에 이제 잠깐 공부를 하는데 그 부분을 할 필요도 없고 부모님 입장에서 엄마 아빠 입장에서 참고로 양 변호사님 동양 철학 전공하셨습니다. 예. 엄마 아빠 입장에서 내 아이한테 이름을 부를 때 그 안에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싫은 이름으로 그 아이를 부르고 싶겠어요? 저는 이 경우에는 양보를 못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좋게 하실 수 없다는 상황이라고 봐요. 어차피. 그럼 예. 좋게 할 수 있는 좋게 방법 할 수 있는 없다. 방법 없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가족분들 의견 보면요. 미유님, 이름 받아놓고 본인들 좋은 이름으로 효적에 올리세요라고 하셨고요. 파란뺑 알님, 부부가 이름 몇 개 지어서 시아버님께 사주에서 좋은 이름으로 골라달라고 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